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자, 채널 제네시스 과학에서는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시간 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 기존에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피드백, 그리고 현장 질문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할 거고요. 기존의 질문은, 제가 이게 전에 신청서도 받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정보도 좀 한계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죄송하지만, 저희 카페에 있는 질문으로 좀 할 거고요. 저희 카페는 제네시스 박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묻고 답하기가 있습니다. 묻고 답하기. 묻고 답하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순차적으로 하나 세 가지 정도씩 이렇게 좀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여러분들도 해당될 수 있으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분양권 아파트 실거주 의무와 양도세 비과세 문의 검단 신도시 탑 리얼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자, 이거예요. 양도세 비과세 관련해서 문의하는 건데,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양도세 비과세는 꼭 세무사님 검증 받으셔야 됩니다. 제 말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정보가 한정적이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틀릴 수 있으니까. 자, 보시면, 물건지는 인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고, 분양권 취득 시점은 21년 5월인데, 투기과열 지역일 때 취득을 했대요. 그리고 입주 시작은 23년 10월 16일이다. 그리고 지금은 인천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죠. 그래서 6개월 전 23년 4월경에 인천 세무서에 질의를 했는데 담당자는 20년 6월 이후 인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기에 21년 5월에 분양권 취득했다면 실거주 의무 2년을 해야 된다. 라고 인천 세무서에서 답변이 왔고, 다른 분의 의견은 현재 잔금이 비조정이니까 거주 필요 없이 보유만 하면 된다. 자, 조건은 분양권자가 무주택자다. 라고 했어요. 자, 이게 2년 거주가 붙냐 안 붙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일단 이분이 두 가지 정도를 좀 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찾을 수는 있는데, 양도세, 비과세 판단할 때 2년 거주가 붙냐 안 붙냐 그거는 투기과열 지구가 문제가 아니라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아니, 투기과열 지구면은 대부분 다 조정대상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 예외가 있었어요. 대구 수성구, 그리고 창원 성산군가 어딘가 거기도 투기과열 지구인데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 요건 없이 그냥 보유만 하게 비과세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여기 인천 서구 투기과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이냐 아니냐 그걸 알려주셔야 되는데, 물론 찾아볼 수는 있어요.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 답변 주시긴 했는데 분양권자가 무주택자라고 했는데 세대 기준으로 무주택인지 아닌지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냐면은 이 경우에는 보유만 해도 비과세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은 참고만 하십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21년 5월 분양권 취득. 자, 그리고 23년 10월 해당 분양권이 잔금. 이제 준공이 되는 거죠. 준공. 자, 근데 이 경우에 조정 대상 지역이고 이 경우에 비조정이란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 보는 거냐, 잔금 때로 보는 거냐? 엄밀히 말하면 잔금 때요, 잔금 때. 엄밀히 말하면 잔금 때. 근데 취득할 때 어떻게 됐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었죠. 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조건이 붙어요. 단 세대 기준 무주택. 이게 붙어요. 그래서 세대 기준 무주택이어야지 거주 요건 없이 비과세가 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적어 드렸어요. 적어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고, 저도 틀리거나 헷갈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좀 내용이 다르면 저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공부해야죠. 그쵸? 예, 이게 세금이 이래서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답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부부 공동명의 세금 문의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핑크 똥띠님께서 질문 주신 건데, 청약에 당첨돼서, 일단 축하드립니다. 근데 혼인신고 아직 안 한 신혼부부래요. 근데 남편이 청약에 당첨이 또 됐대요. 아, 그러니까, 아직 이제 결혼할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여자분도 청약에 당첨이 됐고, 남자분도 당첨이 됐나 보네요. 그런데 시행사에서 공동명의 변경 날짜를 너무 촉박하게 공지하는 바람에 중도금 대출 이후에나 공동명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중도금 대출 채무인수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 문의드립니다. 채무 인수하게 되면 양도세 포함 기타 발생하는 세금이 없나요? 대출에 대한 명의는 그대로고 지분만 5대로 바뀐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알고 싶다는데, 일단은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아직 혼인신고를 안 했잖아요. 혼인신고를 안 했으니까, 시행사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바꾸세요라고 했을 때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이겁니다. 이거. 자, 역시 마찬가지로 청약에 당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자 거라고 하겠습니다. 남자. 그리고 이때가 이제 준공이 되겠죠.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 있죠. 중대가 있죠. 중대. 그래서 1회차, 2회차, 3회차 뭐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는 가장 베스트가 언제다? 중도금 대출 들어가기 전에 이때 공동으로 바꾸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중도금 대출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도세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일부 중도금 대출이 들어간 상태에서 뒤늦게라도 공동명의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대출 조건은 그대로 둬야 돼요. 대출 조건은 그대로. 대출이 줄어들면 거기에 대해서 양도세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 조건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소리 잘 들리시죠? 이 대출 조건은 그대로 둔다는 거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은 게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네. 혼인신고 안 했잖아요. 사실혼 관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분명히 등본이라든지 최소한 등본, 그럼 동거인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아니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져오세요라고 할 건데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적어놨어요. 그 내용을 적어놨고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대화를 푸는 게 좋겠냐라고 또 질문 주셨는데 이건 답 없죠. 사람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의 눈빛을 잘 봐야 됩니다. 눈빛을 잘 봐서 나하고 어떤 호감이 가게 해야 돼요. 호감이.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잘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임대소득 손실비용 처리 문의드립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의아우님께서 주셨는데 닉네임이 특이해요. 자, 현재 2주택이 있어요. 1번 월세, 2번 전세. 1, 2번 주택 모두 고가주택이 아니라서 2번 주택 입주 시점으로부터 과세가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번에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주제도 제가 그거였는데 부부합산 주택수가 두 채다. 그러면은 이 2주택에 대해서는 뭐 이제 취득세도 있고 보유세도 있고 양도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세가 있거든요. 그 임대소득세에 대해서는 2주택부터는 월세가 카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택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월세라도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넘는 거 아니면 상관이 없고 그런데 2번 주택 전세를 세팅하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월세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정확하게 잘 말씀 주셨어요. 자, 그런데 주담대 비용이 월세보다 높아서 재산세, 복비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손실 비용 처리하고 싶다. 근로소득 합쳐서. 그러면 1번 주택에 들어있었던 비용도 근로소득의 손실 비용 처리가 가능하냐? 만약에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재산세도 가능하냐? 자, 그러니까 이거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인데
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지금 주택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A주택, 월세가 있지. 그리고 B주택, 전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2주택이잖아요. 정확하게는 부부 합산입니다. 즉, 그런 가능성은 낮는데, 만약에 이 월세가 아빠 거고, 이 전세가 아들 거면 부부 합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소득 발생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부 합산이라는 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말 친절하게 잘 알려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택, 임대, 소득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분에 근로소득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로소득이 플러스고요. 임대소득이 마이너스니까 이거 두 개를 합산하고 싶은 거예요. 즉, 5월 달에 글씨가 날아가네요. 미안해요. 종합과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과세를 하면 여기 마이너스를 일부를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근로소득을 좀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 환급 제가 몇 천만 원 받은 사람도 봤어요. 몇 천만 원. 끝내주죠.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택 임대소득만 합산이 돼요. 이게 만약에 일반 임대소득이다. 즉 상가다. 그러면 안 돼요. 합산이 안 돼요. 저도 이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주택 임대는 되는데 상가는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안 돼. 자,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제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뭐냐면 여기 주택 주담대 비용, 대출 비용이 월세보다 높으니까 손실 비용 처리하고 싶다. 가능하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이제 수익금액 계산하고 그리고 비용을 처리하는데 이 비용이 지금 굉장히 크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수익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는 종합과세 하셔야 되고요. 지금 주담대 비용을 내가 일반적으로 나오는 그 경비 처리 50%, 60%가 아니라 주담대 비용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빼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장부 기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사님 도움 좀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재산세 같은 보유세도 넣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에 수익 금액이 낮으면 뭐 일괄 50%막 60% 이게 그냥 털어버리잖아요. 비용 처리를. 거기에 추가로 또 대출 비용까지 되는 게 아니고 주택담보대출 그것만 따로 별도로 빼가지고 장부에 있는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확한 세금 계산은 세무대리인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좀 적어 드렸어요. 근데 이제 글로만 쓰다 보니까 좀 내용이 어려워서 제가 생각을 한 게 우리 여기다 질문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고 좀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두세 개씩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요. 이제 올해 카페를 운영하면서 1월 달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면은 이게 한 줄에 2, 4, 6, 8, 10, 12, 14, 14개의 질문인데 이게 지금 벌써 6개니까 뭐 얼추 한 80개, 90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원래는 해드리면 더 좋은데 일단 최근 거 위주로 좀 한 거는 좀 양해 말씀드리고요.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카페 질문 주신 거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또 절친분들은 제가 멤버십 특강에서 아예 더 자료 만들어 가지고 세부적으로 설명드리죠. 그래서 이번 달에도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그 내용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남겨주세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훨씬 혜택이 많습니다. 자, 다음에 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우리 지금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 거는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제가 잠깐 여기서 멈추고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